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현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TJB가 보도한 대전 청년주택 준공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30%가량 늘어나며 임금 체불이 계속되자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 건설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정작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는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공사비 급증으로 인한 임금 체불로 공정률 95%에서 2달째 멈춰선 대전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짓담한 건물 외벽에 10여 개의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임금 체불을 해결하라며 지난 주말 사이 내건 것들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60여 개 업체에서 45억 원가량을 받지 못한 걸로 추산됩니다. 자재 대금도 못 주고 있고요. 그러면 줄줄이 지금 다 줄도산이에요, 지금 그 하청업체들이.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컨소시엄에서 대전 도시공사에 요구한 130억 원가량의 추가 공사비를 두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이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인 겁니다. 공기업인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음 놓고 일을 들어갔던 건데, 도시공사에서 조속하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이른바 컨소시엄을 구성한 4개 건설업체 사이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 건설업체가 더 이상 적자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며 최근 돌연 컨소시엄 탈퇴를 요구한 겁니다. 해당 업체는 TJB와 통화해서 이미 18억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해 추가 공사비 지원이 없는 현 상황에선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밝혔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대전도시공사는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해 지난 5월 컨소시엄 측이 신청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컨소시엄과 하도급 업체들의 갈등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후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청년주택 준공까진 2달가량이 더 걸릴 걸로 예상돼 올해 안에 입주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의 시간당 최고 27.8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하천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잇따라 고립돼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7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목초교 주변에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등 3명이 고립됐다 4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어 오후 3시 56분쯤엔 대전 서구 유등천 삼천교 아래에서 다리 관련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고립됐다가 4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당진 신평에 시간당 최고 74.5mm의 소나기가 쏟아졌고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서 천안과 아산의 호우경보가, 세종과 공주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1분쯤 대전시 유성구 복명동의 유림공원에서 고장난 바닥 분수대를 고치기 위해 밸브를 점검하던 분수대 업체 관계자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가 1m 아래로 추락했다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해 맨홀에서 남성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감전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부검 등을 통해 자세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냉방 전력 수요도 여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도시 속 상가들은 손님을 끌어야 한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연 채 영업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대전 은흥정이 거리. 한 문구점이 내부의 에어컨을 강하게 켠 채 문을 활짝 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오락실이나 의류상점, 화장품 가게 등 문을 개방한 채 영업하는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35도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방된 가게 앞에 가보면 온도는 3도 넘게 떨어집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럴 경우 문을 닫고 영업하는 것보다 전력량은 66%가량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문을 열고 영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오픈 해놓고 장사를 하는 거랑 그냥 닫아놓고 장사하는 거랑 손님들이 거리감 차이가 있어요. 손님들이
접근성이 좀 쉽게도 하고 그리고 찬바람이 여기 좀 시원하다 좀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연일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대전, 세종, 충남을 비롯해 전국의 전력 수요는 94.2기가와트로 여름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93.6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전력 예비율도 10%로 떨어지며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 가정용 전기요금과 다르게 상가 건물은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에너지 절약 의식이 덜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기세만 또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과태료 낼게.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정부도 휴가철이 끝나면 공장 전력 수요도 늘어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볼 수 있다며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충남권 지역에 17일 동안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열 질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세종 36.1, 대전 35.3, 아산 35.8, 공주 35.6도를 기록했고 대전과 아산 등 실외에서 일을 하던 4명이 열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에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열대야가 12일째 지속 중인 보령을 포함해 대전, 천안 등 5개 시군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운 날씨에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연일 35도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충남에서 가축 49,818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더위가 본격 시작된 지난 6월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돼지 3,800마리, 닭 40,618마리가 폐사했으며 지역별로는 홍성이 가장 많았고 서천과 부여가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내 피해가 전국의 2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자 닭 폐사를 막기 위해 고온 스트레스 예방제를 놓고 제빙기를 축사해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학교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마약을 유통하거나 복용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학생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친목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서울대 등 명문대 재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10여 차례 복용한 혐의로 30대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를 구속했습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20대 동아리 임원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마약을 단순 투약한 8명은 조건부 기소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현금과 무통장, 코인 거래로 구매한 마약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살피고 있습니다.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 대전 영시축제가 오는 9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가 많은 20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중앙로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는 만큼 교통대책과 안전관리가 관건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오는 9일부터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사이에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 지난해 14년 만에 부활해 약 110만 명이 다녀갔는데 올해는 원도심 문화공간을 활용하고 퍼레이드와 공연 등 콘텐츠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보다 이틀 늘어난 이번 대전 영시축제에 약 200만 명이 방문해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를 활용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통해 1제곱미터당 최대 3명 이하로 인파 밀집도를 관리합니다. 141대의 CCTV로 실시간 밀집도를 파악해 혼잡이 예상되면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현장 요원이 인파를 분산시키게 됩니다. 무대 주변이나 성심당 골목 등 인파 밀집 우려가 있는 곳은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구역별로 관리팀장을 지정해 행사장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행사를 위해 오는 7일 새벽 5시부터 18일 새벽 5시까지 11일간 중앙로 일원의 차량 통행은 전면 제한됩니다. 행사 구간을 지나는 버스 365대는 인근 대흥로와 보문로 등으로 우회하고 목척교 아래 자전거 도로는 일방 통행으로 운영됩니다. 행사장 인근엔 별도 임시주차장이 없으며 대신 지하철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하루 20회 이상 늘립니다. 한편 지난해 교통통제로 병의원을 다니는 환자들과 교통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회 순환버스 운행과
심야 시간 택시 임시 승차대 등 대안도 마련됐습니다. 임시 승강장에서 중앙로나 대종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셔틀버스를 하루에 6대씩 이렇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대전시는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살수차와 미스트 터널을 가동해 무더위에도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최근 재정위기에 빠진 세종 충남대병원의 올 상반기 사직 교수 규모가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규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종 충남대병원에선 응급의학과에서만 3명의 전문의가 사직하는 등 모두 5명이 사직해 지난해 사직한 4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전체 14명의 응급의학과 교수 중 3명이 잇따라 사직을 하면서 이번 달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 축소 운영에 나선 상태입니다. 창립 54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양자주파수 변환기술 등 양자 분야 원천 기술을 개발한 이수용 선임연구원을 선정했습니다. 의범학술상은 국방 분야에 약 100억 원의 재산을 기부한 고 김용철 옹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탁월한 연구 성과를 쌓은 만 45세 미만의 연구원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 간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캠퍼스 재배치와 유사 중복합과 통폐합 등을 둘러싸고 두 학교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인 가운데 한밭대는 한국연구재단에 오늘까지 내야 했던 글로컬 대학 대면 심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대는 연구재단에 대전시와 함께 심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며 통합 논의를 이어갈 뜻을 밝히면서 21일 예정된 대면 심사 전까지 한밭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올해 첫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가진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일 한밭수목원과 성두산 근린공원 등 7개소에 설치한 채집망을 확인하다 작은 빨간집 모기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내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을 사용하는 등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천군 장안국가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된 AS텍은 1,100억 원을 투자해 제2공장 증설로 현재 연간 1,200톤 수준인 생산량을 5배 늘리고 5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산단 내 입주 1호 기업인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지난달 최근 수출액이 증가하면서 산단 내에 23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해 40여 명의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대전 한밭수목원과 태미공원 도시숲이 산림청에 주관하는 전국 아름다운 명품 도시숲 50선에 선정됐습니다. 한밭수목원은 중부권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수목원으로 사계절 변화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명소이며 중구 태미공원 도시숲은 왕벚나무가 동산 전체를 뒤덮는 꽃숲으로 유명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93억 원을 투입해 기후 대응 도시숲 등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선사할 계획입니다.